그러니까 중학교 때 IQ가 148이야. 그래서 내가 다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인간의 IQ가 160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사기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닌 거야. 그러면 입증을 하잖아요. 내가 사업계획서로 입증을.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법인 100개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서 쓴 사람 전 세계에 있으면 나와봐. 아직까지는 없었죠. 인류 역사에 없어요. 인류 역사에. 그러면 인류 역사에 없는 일을 이연배로 사업계획서를 썼으면 그러면 이연배 IQ가 160밖에 안 돼요? 훨씬 더 많다는 거지. 그러면 최고의 IQ가 누구야? 210이야. 그게 김웅룡이. 다음에 이제 김웅룡이하고 나하고 대하는 거 봐요. 지금은 창전기가 있어서 이제 뭐 게임도 안 되겠지만은 김웅룡이가 지금 하는 게 겨우 법인 사업 하나 하는 거예요. 천재 IQ 210이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저 청중과 거기서 법인 사업 한 개 하고 있는 거야. 한 개. 그게 천재가 하는 사업이야. IQ 210이. 근데 거기는 IQ 210이니까 그나마 해. 근데 아인슈타인은 사업을 못 하는 거야. IQ가요 160 이상 되는 사람은 사업을 못 합니다. IQ 160 이상 되는 사업을 못 해요. 그래서 다 연구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IQ 160 이상이 사업하는 케이스가 있어. 그놈들이 재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전 세계 재벌들이 되는 사람이 거의 다 IQ가 160 이상이 넘어. 근데 그 사람들이 넘는데 그거를 160 이상을 안 나오게 한 게 누구냐? 바로 창조진이 IQ 검사 때 160 이상을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되냐? IQ 160 이상이 그게 공식적으로 나와버리면 그 사람은 창조진님이 일을 못해. 사업을 안 해. 왜 안 하느냐? 연구소로 다 들어가요. 연구소로 들어가면 사업이 됩니까? 머리 좋은 놈은 다 연구소 가서 사업 안 해요.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지. 그래서 사탄이 다 지능지수를 낮춘 거야. 실제는 IQ가 160이 넘어도 그걸 처음으로 낮춰버린 거야. 그 작업을 누가 했느냐? 사탄이 한 거야. 그래서 재벌들은 전부 누구의 자식들이냐?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재벌들은 전부 다 창조진 지시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재벌이 전부 창조진임, 박정희 대통령도 다 창조진임, 박근혜도 창조진임, 이승만도 창조진임, 다 창조진임 지시를 받고 한 사람들은 국가가 돈을 벌고 잘 살아. 창조진 지시를 받는 인간들이 대통령이면 뭐가 되느냐? 경제가 부강해. 그런데 창조주님을 지시를 안 받는 반대의 세력, 그 세력들은 그게 이제 어둠의 세력이라고 그래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한 거는 김대중이나 이제 민주주의 부르짖는 거지. 그게 다 신이라 이 말입니다. 민주주의라든지 김대중이라든지 김영삼이라든지 노무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이라든지 얘들이 대통령만 되면 경제는 폭망인 거야. 왜? 걔들은 창조주님이 이끌어 나가는 돈하고 관계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네 번째 문재인까지 해가지고 얘들이 이제 망하고 그냥 대한민국 이제 과거에 그 좌파라는 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것이 다 창조주님이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 김종각 씨한테는 다 이야기했지만 아직 그 발표를 안 했어요. 그것도 이제 지금 이거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이게 이제 마지막 내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전화 온 것도 내가 보니까는 이런 말 하나 창조님께서 올리라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나하고 가까운 한광기 씨도 모르는데 남들은 더 모르죠. 그럼 이게 누구한테 하려고 하냐? 이게 앞으로 창조진 직계 자녀들한테 지금 한강기 씨하고 내가 대화하는 게 전부 교육용 이게 비디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유튜브 방송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뭐 일반인들 그 유튜브 방송 들으라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놈들이 뭘 유튜브, 이연배 창조인 TV에 유튜브 방송 들어가지고 뭐 배우는 게 뭐 있대, 대가빠리가 나쁜 놈이지. 그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들으라고 하느냐? 창조질만 깨닫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연배 유튜브 방송만 들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대화하고 이것은 창조주님 직계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교육이고 창조주님 부인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창조주님 부인만 해도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1억 4,400. 1억 4,400만 명이야. 대한민국 5,500만 명.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요, 대한민국 국민은 한 놈의 새끼도 안 들어도 이제 창조 주님 부인이 한국으로 한도 끝도 없이 와요. 전부 경상북도로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돈 들어오면 경상북도에 이제 저기 도지사, 이철우 도지사하고 다 지역에 군수하고 시장들하고 해가지고 내가 회의해서 거기 지상천국 설계를 해요. 그래가지고 도로망 그런 거 다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지하철 같은 거 미리 다 놓고. 그리고 이주할 사람 이주하고 상가 상권 이런 거 다 해요. 그래서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천국이 아니죠. 이렇게 생긴 도시가 무슨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경상북도 거기는 천국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천만 세계한데도 천국이고,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그 앞에다가 천국 도시를 1,000만 명 도시를 새로 만드는 게 그것도 천국이고, 함경북도에도 천국을 내가 만드니까 그것도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연배 창조주님 만드는 전 세계 1,000만 명 도시는 다 천국이다. 미국은 어디에다가 1,000만 명 도시가 만들어진지 알아요? 인디애나주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디애나주에 1,000만 명 도시가 만들어진데 그거는 계획 도시로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애나주에 1,000만 명 도시가 만들어지면 그게 미국의 최대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명 옆에 위성 도시가 생기죠. 그렇겠죠, 당연히. 거기는 전부 뭘 하느냐? 미국 사람들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 이민 오려고 하는 사람은 몽땅 다 받는 거예요. 미국에 옆에 주변에 거지로 해가지고 오겠다는 인구가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3억 5천만 명밖에 안 돼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3억 5천만 명만 살아서 그게 뭐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온다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서 어디 가서 전부 인디애나주만 사는 거야. 인디애나주가요, 남한 땅덩어리보다도 더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디애나주가 남한 땅덩어리가 더 크니까 다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인디애나주 전체를 그냥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끝이에요, 내가 할 일은. 그럼 나머지 미국은 알아서 각자 그냥 잘해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인디애나주가 미국의 원래 본토 동의들고 주인 아닙니까? 동의족은요, 빛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은 빛의 사람, 서양 사람들은 뭐예요? 어둠의 사람. 하나님이 어둠이니까 원래가 그래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맨날 싸웠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깨달은 거죠. 그게 뭐냐? 유일신이 강력하니까. 유일신이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창조주님 해서 그냥 자연뽕으로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해가지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꼭 그 신이 끼들어가지고 나도 만들자 해가지고 저기 주인한테 제가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요?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담 해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 해야 그거 만들어 놓고서 신들이 이제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본토백이 창조주님 만든 인간들 세력하고 하나님 만든 인간들 세력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거 싸움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들 하나님 따라간 그 인간들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 안 봐요? 같은 형제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죠. 그래 싸우잖아요. 하나님 믿는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신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남한이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죠. 누가고? 북한하고 싸우죠. 그럼 남한이 진짜예요? 북한이 진짜예요? 본래는 태양신이 진짜겠죠. 북한이 진짜죠. 그러니까 태양신이 진짜죠. 자, 그래가지고 북한은 조선을 쓴 거고 남한은 대한민국을 쓴 거예요. 남한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남한 만들기 잘못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북한만 있어서는 완성이 안 돼. 왜? 남한이 있어야 상대적으로 창조의 진화가 형성이 되는 거야. 인간 진화가. IQ가 발달해야 될 거 아니야, IQ가. 무기를 북한에서도 만들고 남한에서도 만들고. 근데 남한에서 무기 만드는 게 그게 남한 대신 미국에서 만드는 거야. 미국하고 한국과 합작해서 만드는 거야. 핵심은 그거예요. 미국하고 한국이 주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주야. 거기서 사실은 러시아는 빠져나가고, 북한하고 중국이 진짜 북한 세력이고, 그 다음에 남한에는, 남쪽에는 남한하고 미국이 진짜예요. 근데 북한에는 러시아가 끼어서 있는 거고, 남한 쪽에는 일본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러시아, 중국이 한 팀이고, 남한에는, 남한, 일본, 미국이 한 팀인 거야. 이거는 영구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 미국, 일본은 어둠의 세력이고, 저 위에는 빛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연배가 왜 어둠의 세력으로 왔느냐? 여기 와야 무엇을 설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연배가 하나님 공부 이연배만큼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연배 나이 4살부터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70인데 66년인데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연배만큼 하나님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세요. 전 대한민국 기독교 믿는 사람 중에 66년 동안 하나님을 믿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래요. 없어요. 자, 있어요? 한강리 사장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 66년 동안 하나님 믿는 사람 있어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면 없지요. 대부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몇 살 정도로 되는가 하면 보통 한 4, 5세 이때쯤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다가 치면 76년대 76년이면은 76년에 지금 나이를 10년을 버티면은 86년대 거의 다 죽어버렸죠. 거의 86세는 거의 다 죽은 거야. 대체적으로. 그래서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특별하게 그렇게 내 외할머니가 인천 답동 성당의 방울락 수녀였어요. 처녀가 아닌 수녀를 방울락 수녀라고 그래요. 천주교에서. 그리고 내 외할아버지가 인천 답동 성당의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연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족보가. 그 다음 정치적으로 내 외할아버지가 서울대 대한민국의 정치학 박사 제1호가 이연배 외할아버지예요. 그 피를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북한으로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북한 김일성 밑에 있어서 북한 정치의 모든 체계를 누가 세웠느냐? 이연배 외할아버지 엄 박사가 다 세운 거예요. 북한 정치를. 북한 김일성 대학의 모든 정치학 이론을 이연배 외할아버지가 다 세운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연배가 족보가 대단하죠? 아닙니까? 대단하죠. 그러시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연배가요, 창조지 사전에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 꿈을 못 이룬 거예요. 외할아버지 때문에. 그리고요, 나는 고등학교 때 충분히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전부 막는 거야. 마지막에 어떻게 내가 끼들어갔어. 그걸 다
거야, 봐봐요. 졸업을 안 시키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졸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한사정처럼 대학교 졸업하면 안 되는 거야. 대학교 졸업하면 뭐 해요? 한사정처럼 회사 취직해가지고 직장인으로 그냥 살다가 좀 쉬는 거야. 그럼 내가 대기업 사장 했겠지. 아니면 통일교회 가가지고 설교하다가 뭐 했겠지. 내가요, 신학대학 가려고요, 하도, 돈이 없어가지고 신학대학 가려고도 했다니까요. 전부 막는 거야. 내가 신학대학 가려고 해서 막지, 육사 가려고 하는 거 막지, 회사 가려고 하는 거 막지, 공사 가려고 하는 거 막지, 항공대를 또 시험 본 거 아닙니까, 내가? 그것도 막지. 항공대 시험을 보는데, 내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그 내 머릿속에 끼들어와가지고 수학 문제를 제대로 못 풀게끔 만든 장본인이 지금 보니까 바로 타천사야. 아주 나는요, 항공대학 같은 건 가서 식은 종목 해서 갔는데, 시험 보는 날 수학 시간에 아주 웃기는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항공대를 떨어졌다니까요. 그냥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보면요, 처음에는 그런 걸 잘 몰라. 지금에 와서 되도록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알겠는데, 이게 사탄이 그냥 카메라로 사진을 딱 찍으면 숫자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구나. 또 길 가는 사람, 저 새끼 죽여야 되겠다면 죽이는 거구나. 사탄 그러더라고. 저거 교통사고 나게 해야 되겠다 하면 교통사고 나는 거야. 이걸 내가 이제 깨닫게 된 거야. 창조지 미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연배를 해코지 하려 여기 누가 왔다. 그럼 나는 경험은 없어도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탄이 다 알아서 해요. 뭘 하느냐? 나 죽이려고 오잖아요. 오면 사탄이 딱 가가지고 그런 새끼를 대가빠르고 핵가가 가도 하든지 경찰이 와서 하든지 별짓을 해서 그러면 끌려가든지 돼지든지 병신되든지 막 그래가지고 다 자연뻥 되는 거야. 그게 하니까. 그게 내가 죽음을 경험을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저기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지하철을 가는데 아무도 없는데, 예? 사탄이, 그러니까 이연배를 죽이려 하는 세력들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저 빌딩 한 16층 위에서 여행 가방에, 그 묵직한 여행 가방에 내 앞에 한 10m 앞에 딱 떨어진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거 내가 10m만 빨리 가서 내 머리에 딱 떨어지면 나는 목에 딱 부러져 죽었을 거 아니야, 그날. 그래, 그걸 누가 막느냐. 청년님이 다 그냥 하시는 거 다 막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지상천국이 없을까 안 없지. 어떤 놈이 이연배처럼 이런 일을 해요. 이연배가 지금 일하니까 쉬워 보여요? 이거 이제 내가 영어로 다 하는데, 쉬워 보이냐고, 이 병신 새끼들아. 예수 같은 건 일도 아니야, 그건 솔직히 말해. 그건 대접 버리면 되니까. 예수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을 이렇게 헬라벌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고 그렇게 해서 떠들고, 간단하지, 그거. 별로 머리 쓸 것도 없어요. 시킨 대로 나불나불 되면 되니까. 그리고 그냥 하나님만 예수 믿으면 돼. 그리고 사탄이 뭐라고 그러다, 모르겠어, 나 하나님만 믿어. 그리고 대접 버렸어.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예수가 천국을 만들어. 천국 좋아하고 있네. 근데 이연배는요, 공부를 시킨 거야, 공부를. 야, 그리고 다 공부를 한 거야. 이건 내가 노숙자를 왜 해야 돼? 노숙자를 4개월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이연배한테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난 고등학교도 고학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거 다 학교부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고학 수기를 써가지고, 그게요, TBC 방송이에요. TBS 방송, TBC는 지금 교통방송이고, TBS 방송, 옛날에, 지금 KBS2입니다. 삼성그룹에서 했던 방송국, 이병철 회장이 했던 또, TBS 방송국의 넌픽션 시리즈에서 내가 방송이 된 거야. 한국 최초로 학생이 그 방송에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고학수기로, 그 고학수기를 다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내가 올라갔는데 내가 합격을 했어요.
내가 최우수작으로 공모해. 예. 그래서 영화로 찍어가지고 했어요. 거기 내 여동생도 나오고 그래요. 그때 내 여동생하고 내 남동생은 고안에 있었어요. 이런 거에 다 앞으로 나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거는 창조주인 부인과 창조주님의 직계 자녀를 위해서. 창조주인 부인과 창조주님 직계 자녀만 해도 3억 명입니다. 3억 명이면은요,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 3억 명의 그 사람들이 우주 방위군입니다. 창조주님 애들이 우주 방위군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우주 방위, 그 대가빨이 썩은 놈들이 우주 방위가 되겠어요? 그리고 인간이 우주 전쟁을 하러 갔어요. 근데 외계인들이 보니까 저 새끼들은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전쟁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전쟁하면 돼요? 우리 인간들 한번 가서 투닥투닥 싸워요. 그래가지고 우주공항 되지겠지. 근데 우리 창조주님 직계자녀 가면은요, 싸우는 게 아니라 무기는 계속 개발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아직 이 무기 체계가 약해요. 이건 우주 전쟁용 무기가 아니에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무기는 우주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내 말 알아들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무기는요, 무기가 우주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무기 제조하는 거를 내가 지원을 해가지고 발달을 시켜야 돼요. 왜? 우주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로. 그게 우주 방위군 내가 글 올려놨어요. 어제 창조주님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시진핑한테도 보냈고, 이제 김정은이한테도 보내고, 푸틴한테도 보내고 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안 보냈어요. 시진핑한테는 보내. 왜? 시진핑은 내가 말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우주 전쟁의 최선봉에 누가 나타났는지 알아요? 중국 사람이 우주 전쟁에, 중국 사람인데 지금의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주님 부인이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말이에요. 우선 한 1,000만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00만 명 도시가 바로 창조주님 부인이 만드는 도시야. 창조주님 부인들이 1,000만 명 사는 도시를 만들어. 그 1,000만 명 도시에서는 아파트가 1,000만 개예요. 100평짜리 아파트가 1,000만 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게임이 안 되죠. 100평짜리 아파트가 1,000만 개가 있어야 창조주님이 1,000만 명 살 거 아니야. 창조주님 부인이. 그러면 창조주님 부인만 그 집에서 살아요? 그 창조주님 부인의 아빠 엄마도 그 집에서 살아야 되고, 창조주님 부인이 새끼 놓으면은 그거 같이 살아야 되고, 거기 경호원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100평인 거예요, 기본이. 그러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몇 명 삽니까? 최소한 뭐 1,000만 명에서 2천만 명 넘겠죠. 이상이 되죠. 2천만 명이 있나요? 새끼 하나 넣으면은 3천만, 2천만 명인데, 1,000만 명 도시에 만으로만 1,000만 명인데, 거기 새끼 한 명 넣으면은 얼마예요? 2천만 명이죠. 새끼 2마리 넣으면은. 우린 산화 제한이 없잖아요. 에? 새끼 2마리 넣으면 얼마예요? 되게 한 가구가 생기면 4인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1,000만에 5명 해보세요. 그러면 50만. 말이 1,000만 명 되지. 그게 5천만 명 도시인 거예요. 대한민국 이거 다 인구예요. 이런 걸 시진핑은 알아들어요. 이런 말을 알아듣는다니까. 근데 한강기나 김정각 씨는 내가 말을 설명을 해도 깜빡깜빡하지만 뭔 소리 모르지만 지금도 내가 설명하니까 그렇게 되었고 하지만 내가 1,000만 명 도시 만든다 할 땐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인구가 5천만 명 살면 5천만 명만 그것만 사나요? 주변에 그냥 떼그를 몰려서 먹고 살려고 오는 것만 또 1,000만 명이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오는 문화적인 그런 데서 그러면 이제 그게 6천만 명 도시예요. 6천만 명 세계 도시면 얼마? 1억 8천만, 약 2억 명이, 중국에 2억 명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먹고 살려고. 근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살아. 왜 그러냐? 창조주님 부인이
매달 그건 5만 달러씩 받아요. 이 세상에 그런 도시가 어디 있어요? 다들 수학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다시 말해서 고체 수학만 해도 잘 모르는 거야. 사람이 고체 수학을 하면 상상력이 약해요. 근데 고체 수학에서 액체 수학으로 하면 상상력이 조금 더 많아져요. 액체 수학에서 기체 수학으로 하면 더 많아.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기체 수학까지 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아인슈타인 죽었어요. 그래서 기체 수학을 영원 수학이라고 그래. 근데 영원 수학에서 그 다음 수학이 있어요. 뭐냐? 무형 수학이라는. 무형 수학은 영원이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미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기체까지 가는 거예요. 기체는 시간에 있어요. 그래서 기체는 시공을 초월한다라는 것은 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원이다 해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원리는 영원 에너지를 연구하다 되져버린 거야. 근데 이연배는 뭘 발표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영원 에너지를 발표했죠. 이연배는 무형 에너지를 발표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은 무형 에너지가 뭔지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연배는 무형 에너지. 그거 이제 누구한테 가르치느냐? 한사장이나 김종각 씨한테 가르쳐도 되겠어요? 무형 에너지?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가르쳐도 모르는데. 아니 초등학생한테 미적분 가르치면 알아듣냐고. 그럼 안 되죠. 왜? 한사장이나 김종각 씨는 IQ가 낮아서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런 무형수학을 누구한테 가르치느냐? IQ가 최소 160 이상자한테 가르쳐야 돼. 그것도 IQ가 170, 180, 190, 200 이런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무형수학을 누구한테 가르치느냐? 김웅룡이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최초로. 나는 김웅룡이한테만 무형수학 가르치면 되는 거야. 왜? 김웅룡이가 세계에서 제일 독특한 인간이니까. 그래서 김웅룡이한테 내가 돈을 얼마 줄 건지 알아요? 1경원을 주는 거예요. 1경원요. 1경원. 한사장은 창조님 1조원 받았잖아요. 창조주님 상을. 김웅룡이는 창조주님 상을 1경원을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청주죠. 그쪽은 이제 청주에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 그 연구소를 내가 상주쯤이나 아니면 문경 쪽으로 내가 끌고 올 거예요. 회사를 다 옮겨버리니까. 우리는 그런 회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문경으로 갖고 올 것 같아요. 김문경이 회사를. 그래서 그 회사는 밑에 직원들이 하게 하고 김문경이는 뭘 하느냐. 이제 문경에 연구소가 생기잖아요. 우주방위 과학 뭐 연구소라고 해서 내가 다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거기 소장이라고. 그래서 내가 김웅룡이한테만 가르치면은 다른 사람 이상하니까 내가 신문에 광고를 내요. 대한민국의 천재들 한국으로 와라. 그럼 오면은 그 사람들 아파트하고 다 주는 거야. 우선 당장 집을 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 세계에 또 똑똑한 사람 먼저 끌어들이는 거야.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교육부터 시키는 거야. 뭘 교육을 시키느냐? 고체 수학을 가르쳐야 되고, 액체 수학을 가르쳐야 되고, 기체 수학을 가르쳐야 되고, 무형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강의해요? 이연배가 강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 가르친다고. 그리고 난 김용용 박사한테 시키면 되죠. 그래서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김웅룡 박사가 이제 나머지는 다 강의하는 거야. 전 세계 천재들을. 그러니까 전 세계 천재는 전부 다 어디로 와야 되나? 문경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그럼 문경에 뭐가 있어요? 창조주님 대학이 있죠? 거기 가서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공짜로.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돈 버는 거를 기술을 만들어서 뭔가 사업하는 걸 만들어서 전부 지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지 나라가 발전할 거 아니야. 그렇죠. 어차피 세계 우주가 지금
천국이 되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경의 창조주님 대학은 창조주님을 깨닫게 하고 창조주님의 무용수를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발명, 발견, 창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사업하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돈을 대주는 그거를 누구한테 말을 하느냐. 내가 유엔 사무총장 되면 전 세계 229개국의 지도자들한테 내가 유엔 본부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유엔 사무총장이 이현비처럼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뭐 인류 역사에 없고 앞으로도 없겠죠. 뭐 처음이죠. 네, 그래서 지상천국이 이제 빠르게 온다. 나는 이제 지상천국이 10년 안에 온다고 봐요. 지상천국이란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안 하면 지상천국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 마음속에 시기 질투를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아.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거를 탐하지 않고 흔히 말해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계명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십계명이나 신들이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양심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인간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인간들이 다 깨달으면 돼요. 왜? 그런 일 할 때가 아니다 이거야. 지금에 사는 우리는 진짜 내 나라 천국 만들기가 바빠요. 내 나라 땅은요 크든 작든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나라 땅이 작다. 그러면은 창조주님 땅 사는 데 와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데 내 나라 천국 만드는 게 좋죠.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15명이 자기 나라 천국 만드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일사불란하게 이제 만들어 나갔죠. 내가 중국 공산당 전당대에 가서 이런 말 다 할 거 아닙니까? 중국은 창조주님, 빛의 번째 창조주님이 선택한 나라. 그래서 중국의 이 지상세계에서 자유우주 지상 천국주의를 제일 먼저 실천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딱 내가 선포를 해요. 이제 우리 중국 공산주의는 요 주의로 바꾼다. 그리고 천국은 지상천국은 서열이 있다. 무슨 서열이냐? 지금의 공산주의 서열을 그대로 승계를 우리가 한다. 왜? 공산주의 이론을 추종하는 사람이 윗대가리 가는 거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랫대가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오려면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를 해가지고 당에 가입하고 당활동을 해야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천국인 거예요. 남한처럼 이렇게 민주주의 평등 이게 아니고 남한처럼 이렇게 데모해가지고 뭐 하고 이게 아니고 그거 내가 발표해요. 그래서 자유우주지상 천국주의는 바로 창조주님의 사상, 창조주님의 사상이 뭐냐? 자유우주지상 천국주의가 창조주님 사상이다. 이 사상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 순으로 서열이 결정이 된다. 이게 천법입니다. 좀 아시겠어요? 네. 오늘 많은 걸 또 배웠습니다. 네. 바로 그래서 중국이 천국 제1호,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바탕받는 게 북한의 천국 제2호, 2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이제 천국 선포선으로 보면 세 번째가 어디인가 하면 러시아가 천국 선포를 할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언제 될지 몰라요. 난 또 관심도 없고 뭐 대한민국이 천국 선포를 한다는 건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미국도 천국 선포를 하려면 미국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 자유진영은 다 국민 투표를 해서 자유우주 지상 천국주의 사상을 도입을 한다. 대학에서 가르친다. 이것이 다 선포가 돼야. 그리고 천국 선포를 하는 것이 좋다. 국민이 합의해서 투표해가지고 최소한 몇 프로가 나와야 되는지 알아요? 90%가 나와요. 90%. 90%? 90%. 10%는 인정을 해요. 창조주님이. 그건 빛의 번째 창조주님 인정을 안 해도 돼. 그 사상 몰라도 돼. 근데 90%는 돼야 그 나라가 천국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상은 받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천국 선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천국 선포하는 나라가 이제 아마 가나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천국 선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가나는 이제 뭐 가나 자체가 천국이 돼버리는 거지. 아프리카 다른 나라는 붕 뜨는 거지. 천국이 되면요, 아파트 평수가 달라져요. 아파트 평수가 뭐냐? 100평이에요, 100평. 천국은 아파트 평수가 100평이야. 그럼 100평을 어떻게 짓느냐? 50평에서 중간에 벽을 딱 쳐요. 근데 통째로 쓰고 싶다 그러면 중간에 벽을 딱 띄면 되는 거고. 그거 해봐야 보르코벽이에요, 보르코. 중간에 빵빵 뚫린 보르코벽. 보르코벽은 툭툭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려면 보르코벽에다가 양쪽에 스트로프 해가지고 방음 장치 싹 해서 해주는 건 그냥 벽이에요. 그건 겉으로는 모르죠. 그건 언제든지 틀 수 있는 벽이에요. 그리고 저기 100평짜리 아파트는 입구가 2개야. 입구가 2개라고. 왜 그러냐? 화재가 나도 비상 통로가 있다니. 그 2개의 입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50평짜리 아파트가 쫙 있는 것 같아도 100평짜리도 있고 50평짜리도 있고 그 사는 사람들이 자유자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아파트만 전 세계적으로 짓는 거예요. 왜? 지상 천국에는. 지상 경상부터는 전부 100평짜리 아파트만 짓는 거예요. 10평짜리 뭐 20평짜리 뭐 12평짜리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뭐 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 짓는데 지진 나면 무너지는 그런 아파트를 왜 짓습니까? 태풍 와도 안 무너지고 태풍이 와도 이상 없는 거. 경상북도 이번에 태풍 와가지고 작살 났죠? 저 울진 작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잘한다. 그거 다 창조주님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이제 내가 울진에다가 아파트 짓고 거기 빌딩 짓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거 개발하고, 응? 거기 크루즈항하고 태풍이 안 되면 태풍 해레비가 와도 아무 이상 없도록 그런 항구를 만드는 거예요. 크루즈항을. 허리케인이 와도 이상 없는 항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태풍이 올라올 때 알아요, 몰라요? 태풍이 올라오면 언제 올라오는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알면 항구에 있는 배는 어떻게 하면 피항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피항해요? 제일 안전한 거는 뭐 그냥 물 속에 깊이 들어가든지 뭘 물속에 들어가요? 물 속에 들어가고. 아니, 우리 남한에서 저기 배가 이렇게 오면, 태풍이 오면 전부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부산으로 해서 동해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우리 남해로 해가지고, 서해안으로 해가지고, 북한으로 해서 빠져나, 이러죠. 태풍이 진로도 지금까지 그렇죠. 예. 아니, 지금까지가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래요. 지정학적으로. 그러면 피항을 어디다 하면 되겠어요? 피항은 그 진로를 벗어난 쪽에다 피항을 해야죠. 그게 블라디보스톡의 루스키 섬이라는 곳이에요. 블라디보스톡 루스키 섬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 우주 강의 사령부도 거기 앞으로 생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 세계지상정국 세계 본부 건물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크루즈항이 생겨야 안 생겨요? 당연히 생겨야 되겠죠. 당연히 생겨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군사항이 있어요. 군사항만이. 러시아 함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러시아 함대가. 그러면 러시아 함대는 그냥 둬요. 그래서 거기 근처에 크루즈항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만 크루즈항이 있느냐? 우리 창조주님 도시가 함경북도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사이에 창조주님 도시가 인구 6천만 명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죠?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항구를 생기는데 거기에 어떤 지역이 있느냐? 지도를 보면은 이게 파도가 와도 파도가 못 들어오는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피항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거 내가 개발해서
모든 함대는 크루즈선은 이제 그쪽으로 또 피항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배는 피항을 했어요. 그다음에 뭐예요? 고정 건물은 어떻게 지으면 돼요? 철근을 넣어서